드디어 강론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고요. 생활안전 파트가 가장 길고 양도 많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생활안전 파트만 잘 지나가면은 전체 경찰학 분량의 3분의 1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절반을 넘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범죄론입니다. 범죄론은 범죄 원인론과 대책론으로 이루어졌는데 암기사항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요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원인론에 보면은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 그리고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에는 사회 구조 이론이 있고 그리고 사회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구조와 과정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이제 범죄 원인이 나왔으니까 범죄 대책론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도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에는 먼저 고전주의가 있죠. 고전주의와 실정주의가 있습니다. 실정주의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고 고전주의는 자유의지를 인정을 합니다. 개인이 범죄를 하려고 하면은 범죄를 하는 것이고 또 범죄를 억제를 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이 범죄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주의에서는 범죄를 형벌로서 억제를 할 수 있다. 억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억제 이론. 형벌로서 범죄를 다스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일방 예방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정주의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의사결정론을 이야기하죠. 범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범죄할 의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정주의는 형벌로서 범죄자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갱생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 개인에 대한 특별 예방주의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 예방주의는 일반 국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 예방주의는 범죄자 그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치료나 갱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전주의의 학자로서는 베까리아가 있습니다. 베까리아 그리고 벤담이 있습니다. 둘 다 비읍으로 시작되죠. 베까리아는 배를 까는 겁니다. 배를 까면은 배꼽티가 되는 것이죠. 배꼽티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자,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맞추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까리 옷은 이 몸매가 균형이 있는 사람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벤담이라고 했네요. 보통 뭐 벤담이라고 이렇게 하죠.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을 했죠. 특별 예방주의는 롬브로저가 의사였죠. 롬브로저는 생리적 범죄 원인론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은 범죄형을 타고난다는 겁니다. 롬브로저, 페리는 범죄 포화의 법칙을 주장했죠. 범죄는 어느 사회에나 가득 차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로팔로는 법정범과 자연범을 가로 세로로 구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 범죄 원인론의 큰 줄기를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주장한 학자와 그 학자가 말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이 범죄론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범죄론에서는 암기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학자 이름과 주장 내용 등을 아더스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듯이 전체적으로 안 보고 따라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암기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구조 이론에는 해체 이론, 아노미 이론은 긴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각종 문화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체 이론은 사회 조직이 해체가 되면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주장한 학자는 쇼와 맥케이가 되겠습니다.
맥케이. 자, 쇼맥이죠. 소맥이 되겠습니다. 소맥 먹으면 정신 못 차리죠. 정신과 육체가 바로 해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한다.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해체론을 주장한 사람이 버게스가 있습니다. 버게스와 파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요것은 버게스는 뽀게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뽀게스, 파크는 파트별로 뽀게스.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동심원 구조를 주장을 했는데, 동심원이 5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가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중심이 되겠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바로 이 두 번째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지역이 이지대인데, 여기는 도심하고 가까워서 하천 빈민가 또 노동자들이 거주를 하면서 이 중심지로 이동하기 좋겠죠. 여기서 일을 하면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도심에서 일을 하더라도 외부로 나가서 외곽지대에 가서 좀 더 넓은 집에서 주거 조건이 좋은 곳에서 살겠죠. 그런 이론을 이야기했고, 자, 아노미 이론은 아노미, 뒤를 깹니다. 뒤를 깽이 이제 프랑스 말인데, 아노미 하면은 빨리 읽으면은 애들이 이런 뜻입니다. 아노미 뒤를 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퍽치기가 되는 것이죠. 퍽치기. 이렇게 애들이 그 술 먹은 어른들의 뒤를 깨서 뭐 물건을 훔쳐간다. 그런 것은 상당히 사회 규범이 붕괴된 상황이죠. 그러한 사회 규범이 붕괴된 상황을 아노미라고 했습니다. 주장하는 학자가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튼. 이렇게 아놈들이 뒤를 깨고 다니니까 머튼은 머리에 튼튼한 것을 썼죠. 이것이 바로 헬멧입니다. 머리에 튼튼한 것을 쓰고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긴장이론을 주장을 했죠. 머튼의 긴장이론. 사회가 이렇게 규범이 붕괴되어서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면은 사회적 긴장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이론은 하위 문화이론, 그리고 문화 전파이론, 문화 갈등이론, 이렇게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론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위문화 이론은 코헨과 밀러가 주장을 했습니다. 코헨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코와 괴리를 묶어서 코걸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코걸이는 코에 그는 피어싱을 말합니다. 밀러는 미국의 맥주 이름이죠. 밀러는 범죄는 하위문화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위문화라는 것은 청소년의 하위문화를 말하는데, 코걸이를 하고 밀러의 맥주를 마시는 그런 불량 청소년들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문화 전파 이론은 해체 이론을 주장했던 쇼맥이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는 그 통제력을 상실하면 계속 전파가 된다, 이런 뭐 간단한 이야기를 했는데, 소맥 먹으면은 폭탄주죠. 먹으면 통제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겠죠. 문화 갈등 이론은 셸린이 주장했습니다. 셸린이 심리적인 갈등이 문화 갈등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셸린과 심리, 말이 비슷하죠? 연결해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과정 이론을 보겠습니다. 사회 과정 이론에는 학습 이론, 그리고 통제 이론, 낙인 이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이론은 차별적 학습 이론, 그리고 차별적 동일시, 차별적 강화, 중화 기술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똑같이 공부를 해도 항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별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론은 서덜랜드가 주장을 했죠. 서덜랜드는 화이트 칼라 잡모 접촉에서 거덜난 사람이죠. 사회적 분화를 주장을 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범죄 집단하고 잘못 접촉이 되면은 자기도 학습을 해서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차별적인 어떤 접촉만으로 학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 같은 것은 비접촉이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든가 TV에 나오는 주인공을 자기하고 동일시해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학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이 차별적 학습의 서덜란드는 직접 접촉을 해서 학습을 하고, 글레이저는 영화의 주인공과 접촉하지 않아도 영화를 보는 것으로 간접적인 접촉으로도 얼마든지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글레이저에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동일시 이론을 주장했다. 연상을 할 수 있고요. 차별적 강화 이론은 아까 나왔던 버제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버제스인데 이것을 뽀게스로 읽었죠. 뽀게스, 아까 이렇게 두 사람의 학자가 같이 주장을 했는데, 뽀게스, 아까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어릴 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은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뽀겠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으로 연상을 할 수 있고요. 중화기술 이론은 마짜 시켜가 주장을 했습니다. 마짜와 시켜 주장을 했죠. 마짜는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실제 마짜라는 이런 중국집이 있습니다. 이 중국집에서 중화요리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중화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책, PP, 비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책임을 부정을 하고,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부정하고, 비난자를 비난합니다. 자, 여기서는 부정이 3개 나왔죠. 이제는 이제 비난자가 나올 때는 비비가 됩니다. 무슨 비비탄처럼 비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책임 부정은 이게 내 책임이 아니야. 피해 부정은 그 사람은 원래 부자라서 이런 뭐 가벼운 거 목걸이 하나 정도 훔쳐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안 갈 거야. 피해자 부정은 원래 그 피해자가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내가 응징했을 뿐이야. 비난자 비난은 지금 사회가 경찰이나 검사가 더 썩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 5가지 사유를 들면서 자신의 한 어떤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중화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낙인 이론은 뭐 범죄를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완전히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이 낙인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러머트 그리고 하워드 베커입니다. 하워드 베커, 탄넨바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낙인을 찍는 것은 뭐 동물들에게 낙인을 찍지만은 예전에 그 노예들한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도망을 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낙인을 찍었죠. 노예들의 몸에 낙인을 찍어서 리목을 끌려고 했죠. 리머트. 찍기 위해서는 상의를 홀랑 벗겼습니다. 호워드 베커 홀랑 벗겨서 낙인을 콱 찍으면은 탄넨바움, 탄내가 납니다. 이렇게 3사람이 주장을 했다는 정도, 학자 이름만 잘 기억을 하고, 내용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뭐 간단하니까요. 낙인이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이론과 과정이론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구조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고 과정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 구조이론에는 해아문이 있죠. 구해아문이 있고, 과정이론에는 과학 통락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구조이론에는 구해, 문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과정이론에는 과학, 통락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관청을 의미하죠. 해자는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를 구하는 아문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예전에 구해아문이라는 지금의 해양수산부와 같은 관청이 있었다면 과학적으로 통락시하는 것을 연구를 했겠죠. 줄락이 아니라 통락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수준의 범죄 이론을 다 암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범죄 원인론을 마치고 나면은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을 이미 했지만은 고전주의는 형벌로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방주의를 강조한 것이고 실정주의는 형벌이 아니라 치료 갱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 예방주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밑에 사회과정론의 그 통제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통제는 유동견입니다. 유동견입니다. 원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으면은 통제를 잘 해야겠죠. 통제, 유동견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통제란 말이 나오는데 아까 위에서 고전주의는 억제 이론이 있었죠. 이 억제 이론과 통제 이론을 서로 혼돈하면 안 됩니다. 고전주의는 억제 이론이고 사회 과정 이론에서 과학, 통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전주의에서는 고, 자, 억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자들은 억제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통제 이론에 보면 유동견에서 유는 유대 이론이죠. 허쉬라는 사회적 학자가 주장을 했죠. 허쉬 하면은 허쉬 초콜릿이 생각이 납니다. 허쉬 초콜릿을 주면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겠죠. 허쉬는 사회 결속의 그 요소로서 애착, 참여, 전념, 신념 이렇게 네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초콜릿을 애들한테 주면은 참으로 전신을 다해서 좋아합니다. 펄짝펄짝 뛰면서. 다음으로 동조 전념 이론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조직의 어떤 관습적인 목표에 동조하면, 동조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뜻이죠. 관습적인 목표에 동조 전념을 하게 되면은 범죄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필이라는 학자들이 주장했는데요. 이게 말이 좀 길어서 암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비필입니다. 이것을 뽕필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뽕필이라는 것은 마약을 하고 싶은 느낌이죠. 마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그 조직의 관습적인 목표 거기에 동조한다면, 동조 전념한다면은 그런 단기적인 유혹을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견제 이론은 레크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레크리스라는 말이 영어로 무모하다는 뜻입니다. 무모한. 무모하다는 것은 항상 그 개념이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그 위험함을 알고 또 정의로운 일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용기와 대별되는 말이 무모함입니다. 무모한 것은 그 어떤 위험함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단 저질러 보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좋은 자아관념이 부족해서 범죄에 빠진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학자가 레클리스가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레클리스, 무모하죠.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는 집, 환, 상, 깨입니다. 현대에 올수록 집을 구입하거나 예쁜 집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 환, 상, 깨 이렇게 암기를 하고, 집은 집합 효율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 환은 환경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상은 상황적 범죄 이론이 되겠습니다. 깨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집합 효율성 이론은 로버트 샘슨이 주장을 했죠. 로버트입니다. 큰 공장에 가면은 로버트들이 집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주민을 집합시켜서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민 참여를 주장을 했습니다. 환경범죄학에는 제프리가 있죠. 제프리. 그리고 뉴먼이 있습니다. 뉴먼은 뉴맨으로 쓰는데 보통 뉴먼 혹은 뉴만 이렇게 읽습니다. 제프리와 뉴먼이 환경범죄학을 주장했는데, 제프리와 뉴먼은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둘이서 같이 놀다가 제프리가 쟤를 뿌렸죠. 쟤뿌리. 그 쟤가 눈에 들어가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먼. 제프리는 환경설계론을 주장했죠. 환경설계론이 셉테드가 되죠. CPT1인데 셉테드라고 읽습니다. 뉴먼은 방어공간 이론을 주장을 했죠. 방어공간
또 영역성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주장을 했습니다. 제프리가 죄를 부렸기 때문에 항상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제프리는 환경설계, 셉테드는 자유형 접영이죠. 자유활 접영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연적 감시가 필요하고 유지보수하고 활성화, 공공감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주장을 했죠. 상황적 이론은 상황을 봐서 적이면은 합일해서 패야 됩니다. 합일 패가 되는 것이죠. 상황을 봐서 적이면 합일해서 패라. 자, 합은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범죄인이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들어가는 자기 희생, 비용 대비해서 이익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그 고전주의하고 좀 비슷하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범죄인이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범죄 자체를 할 기회를 좀 차단을 시켜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면은 범죄를 좀 적게 저지르겠죠.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고, 이런 일상활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누가 주장했나 하면은 코헨과 펠슨이 주장했습니다. 경찰 윤리에 있어서 코펠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는 코헨과 펠드버그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헨과 펠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코펠이 나오는 것이죠. 코펠은 범죄는 대감자가 있으면은 발생한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때는 범죄의 대상이 있고 감시가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감자고,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범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하느냐? 접시가 이것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가, 시인성, 즉 가시성,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가시성이 좀 희박한가, 그리고 물건을 훔치거나 했을 때 이동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접시가 4가지 요건을 비반 모델이라고 하죠. 이러한 4가지 요건을 범죄자가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코펠은 대감자 담는 접시가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펜은 범죄 패턴 이론이거든요. 브랑틴 햄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범죄 패턴 중에서도 장소적인 패턴을 연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프로파일링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범죄 패턴도 어떤 시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범죄 패턴을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이 브랑틴 햄이라는 사람은 장소에 따른 범죄 패턴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은 되게 유명한 이론인데, 켈링과 윌슨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깨진 할 때 켈링 비슷하죠. 발음이. 유리창은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윌슨,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켈링과 윌슨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주장했죠. 이것은 무관용 원칙입니다. 유리창이 하나라도 깨져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새 것으로 갈아주면은 범죄가 예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소한 잘못도 묵인하지 말고 반드시 처벌을 하면은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은 집, 환상, 깨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썼듯이 범죄 원인론과 이 범죄 대책론을 전체적으로 큰 줄기를 잡아가면서 거기서 주장한 학자와 주장한 내용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서술해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암기가 되고 체계가 잡힌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개념에 대해서 법률적인 개념, 그리고 낙인 이론적 개념, 해학 기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범죄를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되겠죠. 주장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들이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루이스라고 나오죠. 루이스는 로이즈 같습니다. 로란 말이 나오니까 이 학자들은 법률적 개념을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법이 사회 변화를 즉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비판은 있겠죠. 이 법률적 개념은
법 제정 과정상에서 또 법 집행 과정상에서 범죄의 개념을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법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범죄의 개념이 정립이 된다는 것이고, 법 집행상은 이 사법기관, 경찰과 검찰까지 포함한 이러한 사법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의 개념을 정립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법률이 있었더라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범죄가 발생됐을 때 그러한 기존의 법을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개념을 규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낙인 이론적 개념은 호워드 베커, 홀랑백에서 낙인을 찍었죠.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범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 있는 사람, 또 권한 있는 사람과 권한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죠. 권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했을 때 그때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시각이 되겠죠. 해악 기준의 개념은 범죄를 법률이나 이런 것들로 꼭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악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해악을 주는 것이라면은 범죄의 개념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특히 이제 서덜랜드가 주장했는데, 서덜랜드는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서 거덜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화이트 칼라 범죄의 해악이 상당히 크지만 처벌이 약하다. 민사사건화 되어서 처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인권을 침해하는 것, 그것이 범죄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허먼하고 스와딩거,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여기 허맨이 나오죠. 여자와 남자가 다 나옵니다. 상당히 이름 자체가 인권 친화적이죠. 이렇게 인권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했는데, 인권을 생존 욕구와 자존 욕구로 나누었습니다. 생존 욕구는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자존 욕구는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사회적 해악을 범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레이몬드 미칼로브스키죠. 금방 읽으면 미친 새끼처럼 읽힙니다. 법에서 규정한 불법 외에 법에서 개념화하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범죄가 아니냐라고 미친 새끼가 주장을 했죠. 여기에 사이커스라고 있는데 시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글자 그대로 읽으면, 범죄는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 행위로서 역사,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시켜, 이렇게 해서 사이커스, 시켜와 상대적 개념을 함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림이 나옵니다. 호워드 베커가 주장을 했죠. 낙인 이론, 홀랑백에서 낙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서덜랜드죠. 자기도 예전에 화이트 칼라 했죠.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서 거덜나가지고 이렇게 거지가 됐습니다. 범죄 원인론을 보겠습니다. 슈리라는 학자는 범죄자 입장에서 이러한 4개 조건이 상호작용하면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코헨과 펫은 있었죠. 코펠이 대감자를 주장했습니다. 대감자가 있으면은 범죄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대상, 감시가 부재하고 잠재적인 범죄자가 있으면은 범죄가 발생한다. 그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죠. 슈리는 4가지를 이야기했죠. 사회적 제재로부터 자유, 범행 동기가 있고 기회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기기가 되죠. 슈리는 쉬리, 자동 안마기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좀 쉴 수 있겠죠. 자동 기기로 쉬리. 룩셈버거입니다. 읽으면 룩셈버거처럼 보이죠. 버거에서 햄버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 안에 보면은 그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 있죠. 패티가 소질입니다. 그리고 햄버거도 맥도날드 같은 깨끗한 데서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있겠죠. 환경이 좋아야죠. 이렇게 소질과 환경을 주장한 사람이 룩셈버거입니다. 소질은 선천적인 요소, 타고나는 것이죠. 그리고 후천적인 요소, 어떤 뭐 체질이라든가 성격 이상, 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 범인성 환경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가정 해체, 교육 부재,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데, 내인성 범죄, 외인성 범죄, 그리고 소질과 환경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죠. 자, 이 사람이 쉬리죠. 자동 안마기로 쉬리. 룩셈버거입니다. 소질과 환경을 중요시했죠.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을 볼 때 보수주의의 주장과 유사합니다.
보수주의는 일반 예방, 특별 예방 둘 다 모두 주장을 했죠. 그래서 고전주의와 실정주의 이론 모두를 합한 것과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전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자유주의, 공유주의 등의 사상을 바탕으로 출발했는데 의사 자유주의죠. 그래서 의사 비결정론입니다. 여기 의사 앞에 범죄 의사라는 뜻이죠. 범죄 의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범죄를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억제되면은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범죄 의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 자유주의고 의사 비결정론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인간으로 봤죠. 따라서 범죄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반 예방을 주장했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일반 국민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주장한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회가 책임질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봤고 백가리 옷이죠. 배꼽티입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균형이 있고 비례가 잘 맞는 사람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벤담은 지구를 지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했죠. 19세기 실정주의에 들어와서 의사 결정론입니다. 범죄를 할 사람은 이미 좀 타고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실정주의니까 어떤 사례를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죠.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학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롬브로저는 생리적 범죄 인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 범죄를 한 그 범죄인들의 체형을 전체적으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런 체형,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어떤 재산 범죄를 저지른다 혹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 유전자가 유전이 된다는 것이죠. 격세 유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그 범죄 유전자가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롬브로저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람보르기니는 아주 비싼 그 외제 스포츠카죠. 이런 차는 생리적인 부자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범죄 인론을 주장을 했고요. 페리, 범죄 포화의 법칙을 설명했죠. 어느 사회나 항상 일정한 정도의 범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인데 집중 포화로 페리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가로팔러는 가로 세로로 자양범과 법정범을 구분했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이 있는데 범죄하고 이 지능지수가 낮은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고령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골빈, 낮은 지능 이렇게 나오니까 모방학습 이론은 따르디, 따라가면은 모방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관해서 암기할 수 있고요.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을 보면은 여기서는 진보주의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하죠. 사회 구조이론은 구해아문입니다. 뽁에서 파트별로 5개의 동식문을 나누었죠. 소맥입니다. 소맥 먹고 바로 해체돼 버립니다. 뒤를깽, 아놈이 뒤를 깨면은 무시무시하겠죠. 기분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튼튼한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상당히 긴장해서 다니는 것이죠. 긴장이론을 주장을 했고요. 제가 이런 두 문자를 만들었었는데 금방 연상이 잘 안 돼서 머튼을 아놈이 뒤를 깨고 다니니까 항상 긴장하겠죠. 그래서 머리가 튼튼한 헬멧을 쓰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문화전파이론. 여기에 원래 그 주장하는 학자를 안 적었었는데 우리 일반 교재도 없고 그 실무종합에도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소맥이 주장을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소맥 먹으면 해체가 됐는데 또 통제도 상실하죠. 자기 통제를 상실하면 전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전파라는 것은 막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쉽게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이문화 이론, 코헨과 밀러가 주장했는데 코괴리입니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발생하죠. 괴리는 코걸이는 피어싱 하는 것이죠. 밀러는 미국 맥주의 이름입니다. 코걸이하고 밀러 맥주 마시는 하위 청소년 문화가 생각이 납니다. 셀린은 심리 갈등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셀린과 심리 이렇게 연관해서 암기할 수 있고요. 사회 과정이론, 과학 통락이죠. 학은 학습이론인데 같이 공부해도 항상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적 접촉, 동일시, 차별적 강화, 그리고 중화기술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차별적 접촉은 서덜랜드입니다.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을 해서 거덜난 사람이죠. 소맥의 사회해체 이론에 대비해서 사회적 분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작은 그룹으로 분화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작은 그룹 중에서 잘못된 범죄 집단을 잘못 접촉을 하면은 나도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친밀한 집단 속에서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라고 말했고요. 글레이즈는 차별적 동일시하는 것이죠. 영화 주인공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글래디에이터에서 글레이즈를 연상할 수 있고 뽀개서 아까 잘했어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자꾸 강화되는 것이죠. 중화기술 이론 5가지 중화기술 이론이 있죠. 책 PP 비충입니다. 여름에 그 모기 같은 거 날아다니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책으로 탁 치면은 책에 피가 묻죠. 그게 책 PP, 모기는 비충입니다. 여기서는 책임 부정인데 변환자는 빈단하는 것이죠. BB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예시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제 이론에는 유동견이 있습니다. 빨빨거리고 돌아가는 개들이 있으면은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허쉬가 주장했죠. 허쉬 초콜릿으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사회 결속 요소로서 애착, 참여, 전념, 신념 이렇게 4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그 애들한테 초콜릿을 주면은 참으로 전신으로 좋아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브렐리아, 필리아빈, 뽕필이죠. 단기유혹에 노출되더라도 조직의 관습적인 목표에 전념하는 것을 동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범행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레클리스는 말 그대로 무모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나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자신의 좋은 자아관념이 있으면 그걸로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무모한 것이 개념 없는 것이죠. 무개념하면은 범죄가 발생한다. 낙인 이론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은 코헨이 코걸이하고 밀린 맥주 마시는 하위 문화가 되겠습니다. 마차식혜죠. 구해 아문이라는 관청에서 과학적으로 통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견, 통제 이동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